그러니까 이제 공기업이거나 불륜하신 분 직위가 좀 높으셔서 모범을 보여야 되거나 약간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게 해고를 할 만한 정도의 사안인지 아닌지 좀 달라지거든요. 네, 그래서 뭐 도덕성의 정도를 좀 더 높게 보는 거죠. 그런 분들은.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불륜의 정도도 좀 다를 수 있잖아요. 네. 불륜의 정도가 있어요? 불륜의 정도도 썸만 타든지. 뭐 뭐야? 뭐 진짜로 막 불륜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회사 인트라넷에 막 다 퍼지거나 아니면 네. 외부적으로 누설되고 아. 이러면 되게 큰 건이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뭐 해고 조치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,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해고까지는 좀 심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요? 기본적으로 네. 불륜이 그 사생활적인 영역이라서 곧바로 해고를 적용하기에는 사실 회사랑 어떤 그 고용관계 사이에서 신뢰가 깨질 만한 그런 사안인 건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. 네. 사내연애니까는 아마 이제 회사 분위기 저해하고 뭐 이런 거를 좀 근거로. 그렇죠. 그런 것들이 예. 어. 실업급여가 사실 이게 뭐 회사가 뭐 혜택을 주는 건 아니긴 해요. 네네. 근데 이제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퇴사 사유가 네. 비자발적인 이직이라면 받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네. 이제 뭐 그냥 단순히 어떤 뭐 갈등이나 마찰로 인해서 네. 이게 퇴사를 하거나 해고가 된 거면 그래도 네.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,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퇴사도 궁금하다는 게 있었어요. 이제 퇴사 일자를 정하고 싶은데 그 일자를 정하는 기준이 이제 노동자인지 회사인지 궁금해요. 17일까지 일하고 싶은데 회사는 뭐 10일까지만 나왔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해요. 이게 퇴사가 근로자가 원한 퇴사인지 네. 아니면 회사가 원한 퇴사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. 회사가 원한 퇴사면은 요거는 해고나 공고사직으로 네. 분류가 될 수 있는 거고 본인이 원하는 퇴사일이 있으면 그건 자진 퇴사로 볼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가 17일 날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. 회사에서는 10일까지만 근무해라 이렇게 얘기를 네. 한다면 그거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고 네. 예, 근로자가 이제 그 10일을 수용을 하면 네. 예, 그러면 이제 10일로 종료할 수 있는 거죠. 예. 이게 퇴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도 선택권은 노동자에게 먼저 있는 게 맞는 건가요? 그쵸. 그러면? 대신에 사직서를 그래서 작성하실 때 네.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네. 이제 본인이 사직 일자를 만약에 17일을 원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권유한 대로 10일로 적어버리면 사실상 합의한 거가 네. 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권리구제를 받기가 어려워지죠.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그런 사례를 접하셨을 때 좀 의외거나 아니면 이런 거까지 한다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까요? 신고하는 네, 보통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이제 상급자가 이제 부하 직원한테 뭐 어떤 업무 지시를 했을 때 부하 직원이 대드는 경우가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경우는 사실 상급자가 괴롭힘을 했다라기보다는 둘 사이에 그냥 갈등,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다고 봐서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하기는 어렵거든요. 네. 요즘에 워낙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.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취지를 들어보면 잘 기분이 상했다.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. 기분 상했지. 네, 기분 상했지. 네, 그게 좀 많더라고요. 하기 싫은 업무를 상사가 시켰다. 이걸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생각보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 업무가 아닌데 나한테 시켰다. 네, 이제 그래서 상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했을 때 나한테 뭐라고 했다. 그게 날 괴롭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난감하기는 하죠. 그럴 경우에 어떻게 말씀드리시나요?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건 그 법에서 판단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춰서 적용을 해서 안 될 것 같다.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. 업무상 질책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. 잘 돌려서. 3개월 인턴 계약이 끝났는데 정식 계약 없이 일을 계속 시키고 있다고 하고 급여는 또 그대로라고 하는데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? 그 처음에 계약서를 쓰셨으니까 그 인턴 계약서 조항들을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. 그래서 조항 안에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수습 기간 인턴 기간 연장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조항대로 가시면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이제 묵시적으로 기존의 계약이 갱신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사례에서는 3개월 인턴 계약이었으니까 3개월이 다시 연장이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딱 3개월까지라고 했으니까 3개월 끝 하면은 뭔가 말을 안 해도 그냥 정직원 통과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군요.
뭔가 월세 계약 연장하듯이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네. 이제 그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건지 아니면 단순히 묵시적으로 갱신된 건지는 네. 그 회사에 인턴 관련된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네. 그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인턴 계약서의 네. 내용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. 뭐 이런 규정이 있거나 하면 네. 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3개월이 늘어나는 건가요? 아니면 그냥 월마다 갱신되는 건가요? 여기서는 3개월 3개월. 계약을 했으니까 했으니까 3개월 3개월로. 똑같이. 네. 네. 이것도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쵸. 네. 계약서를 없이 근로를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? 계약서 없이 근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사실 네. 네. 회사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 필요성을 알면서도 네. 사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냥 첫 네. 출근해서 바로 못 쓰면은 이제 막 한 달 뒤에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네. 이렇게 계약서 없이 일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근로자가 신고를 했을 때 사용자는 곧바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 근로자가 뭐 본인이 임금체불이나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네.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쨌건 본인이 근로 제공한 거는 맞으니까 네. 다른 뭐 임금을 받은 내역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입증을 해서 네. 뭐 필요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. 계약서가 없으면 보상을 받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계약서는 꼭 쓰시는 게 좋으실 것 네, 같아요. 계약서는 진짜 필수인 네. 것 같아요. 네. 네,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문제나 풀기 애매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직접 답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